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야구장에서 유독하게 포항의 아들로 불리는 삼성 이승엽 선수가 마침내 포항에서 400호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홈런볼 쟁탈전도 뜨거웠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3회 말 2사 후 삼성 이승엽은 롯데 선발 구승민의 직구를 받아쳤고 공은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우측 담장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400호 홈런의 대기록이 작성되는 순간입니다. 포항구장에는 축포가 터졌고 경기장은 축제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이승엽은 2013년 양준혁의 국내 프로야구 최다 홈런 기록을 갈아치운 뒤 드디어 400홈런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양준혁은 이미 은퇴했고 이호준, 김태균, 이범호 등 현역 선수들의 기록은 이승엽에 훨씬 못 미쳐 이 기록은 당분간 깨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프로야구를 21년째인데 사실 정말로 이 복귀해서 지금 4년째인데 지금까지 야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귀해서 뛸 수 있게 해준 삼성 구단에게 제가 감사드리는 거죠. 관심을 모았던 400호 홈런볼은 천안에서 온 김재명 씨가 차지했습니다. 김 씨는 관중들의 손을 맞고 우측 펜스를 넘어 운동장 밖 풀밭에 떨어진 홈런볼을 운 좋게 찾아내 400호 홈런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산에 갈게 하고 경주 남산을 들렸다가 거기서 그 정상에서 그 불공 드리고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여기 포항구장으로 왔습니다. 이승엽 선수 400호 홈런볼입니다. 김재명 씨는 공의 기증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엽은 일본 무대에서 8년간 뛰며 홈런 159개를 쳤습니다. 이제 41개 남았습니다. 삼성의 이승엽 선수는 이제 한일 통산 600호 홈런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배농사 짓는 농업인들이 요즘 울상입니다. 개화기 궂은 날씨로 열매 자체가 제대로 달리지 않은 탓인데요.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주의 한 배농장입니다. 이맘때면 가지마다 열매가 줄줄이 달리는데 올해는 좀처럼 열매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4월 개화기에 잦은 비와 낮은 기온으로 열매가 잘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격이 20 내지 한 30cm 정도 과일이 하나씩 달아야 됩니다. 이런 가지를 봤을 때는 전혀 없거든요. 열매 숫자로 보면 평년의 20-3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상품성이 좋은 것을 기준으로는 평년의 10% 미만입니다. 지난해 우박 피해에 이어 2년 연속 배농사를 망치게 된 겁니다. 상품성이 없는 거라도 봉지를 씌우고 있어요. 주스용으로라도 가공용으로 판매하려고. 여기에다 2012년 배농가에 큰 피해를 입혔던 흑성병까지 번지고 있어 그나마 달려있는 열매도 걱정입니다. 믿었던 농작물 재해보험마저 무용지물입니다. 지난해 우박 피해 때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본 경험 때문에 올해는 모두가 가입했는데 보험사는 동해가 아니라 냉해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재보험을 넣었는데 지금은 보험에서 또 냉해 피해는 또 보험 해당이 안 된다 하니까 농가가 좀 걱정이 태산입니다. 올해 배 착과 불량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회의원들까지 보험 적용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가뭄이 심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가 늦어지는 데다 강수량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농업용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마르다 못해 쩍쩍 갈라진 논바닥, 성장을 멈춘 모가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뿌리가 다 말랐잖아요. 못 온다고. 이곳은 하천과 지하수 같은 수원이 없어 빗물에만 의존해야 하는 천수답 지역으로 모내기를 미룬 농가가 허다합니다. 계속 앞으로 일주일만 오면은 접었다고 봐야지 원래 농사를. 수확을 앞둔 마늘은 생기를 잃고 말라 죽었고 고추는 키가 크지도 열매를 맺지도 못했습니다. 급한 마음에 수십 킬로미터 거리에서 물을 길러와 밭에 대기도 합니다. 요사이는 매일 그 하는 일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가뭄에. 어디 물 한 바울이라도 가져와 가지고 줘야 되죠. 지난 5월 한 달 동안 안동의 경우 5mm 이상의 비다운 비는 단 2차례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5월 도내 평균 강수량은 30.1mm로 평년 강수량의 37% 수준입니다.
특히 북부 9개 시군의 경우 평년의 4분의 1에 그치는 강수를 보였고 저수율도 최근 모내기 용수 사용이 늘면서 평년의 80%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상북도와 지자체는 가뭄 대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는 용수 개발비 20억 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하는 한편 양수기와 스프링클러 등 양수 장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상습 가뭄 지역에 대한 대책은 시군 재량에 맡겨 부족한 상황. 아주 산간지 아주 그런 데는 아주 공급이 어차피 그 농가에서 최대한 이렇게 그 옆에 관정하고 이렇게 활용을 해서. 또한 가뭄 해갈에 도움을 줄 장마 역시 평년보다 늦게 시작되고 강수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긴 가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칠성시장 부근에 대형마트 입점 가능성이 커지게 됐습니다. 대형마트 허가를 받은 한 시행사가 롯데쇼핑으로 사업자 변경을 추진하다 북구청이 허가를 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시행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윤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칠성시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건물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한 시행사가 이곳에 쇼핑센터 허가를 받았고 그 후 넉 달 뒤 대형마트로 업종을 변경했습니다. 지난 2006년 대구시가 4차 순환도로 안에 대형마트를 새로 짓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지침을 만들었지만 북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겁니다. 대형마트를 하는 거는 안 된다, 반대 의견을 갖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죠. 13년 5월 1일 날 저희들 북구청에 대형마트하고 대형 내용을 불가하다고. 대구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난 것은 당시 북구청장의 동생이 시행사로부터 5,300만 원을 받고 허가 과정에 개입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시행사는 지난해 6월 3일 사업자를 롯데쇼핑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고 북구청은 뒤늦게 골목 상권 피해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초에는 없었는데 바뀌면서 들어왔더라고요. 뭐 그런 관계라든지 주위 상생협의 시장들하고 좀 해라. 여파가 있지 않습니까? 롯데마트만 들어오면. 결국 이 시행사는 롯데로의 사업자 변경을 승인하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대구지방법원은 이미 대형마트 허가가 난 상황에서 사업자 변경은 문제가 없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구청은 즉각 항소할 계획을 밝혔지만 이미 홈플러스, 이마트와 힘겨운 싸움을 펼치고 있는 칠성시장은 새로운 악재를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면서 국내 관광업계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중화권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고 있고 내국인들도 단체 여행을 자제하면서 경주 지역 관광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에도 30-40대씩 사적지 주차장을 메우던 관광버스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소확여행단이나 단체 관광객은 물론이고 최근 증가 추세를 보였던 중화권 관광객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 뭐 다 그래요. 지금 정말 관광지 앞에는 다 조용합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보문단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외국인은 물론이고 내국인 관광객조차 손에 꼽을 정도로 줄었습니다. 확실히 경주를 오시는 분들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관광지다 보니까 사람 많은 데를 많이 피하시니까. 미리 예약된 일정 때문에 여행에 나선 관광객도 메르스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사람도 많이 없네요. 그 여파로 그런가 보네요. 항상 겁이 많죠. 자꾸 이 정부에서 우롱하는 거 같고. 최근 닷새간 대능원 방문객은 만여 명으로 2주 전과 비교해 32%나 감소했고 방학과 휴가철인 다음 달까지 메르스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관광업계는 메르스 공포나 오해가 과도하게 확산되지 않도록 대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위생안전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숙박지 및 주요 이용시설에 소독을 강화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메르스가 대내외적으로 불안감을 확산시키면서 관광업계마저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파출소 구조조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경주경찰서가
지난 한 달간 시행한 중심파출소와 민원파출소 제도를 철회하고 기존대로 파출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주파출소는 지난달부터 3개 권역의 11개 파출소를 중심파출소 3개와 민원파출소 9개로 나누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구조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중심파출소에만 인력이 많이 배치되고 나머지 민원파출소에는 2명씩만 근무하며 야간과 휴일에도 근무자가 빠지게 되면서 지역민들이 치안 불안을 이유로 크게 반발해왔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원산지 표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해 기존 형사처벌 외 위반 금액의 5배 이하에 달하는 과징금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에 대한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금도 약하진 않지만 재판부의 정상 참작 등으로 최근 3년간 평균 벌금이 170만 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영덕 군민의 수건인 축산항 연결도로 선형 개선 공사가 올해 안으로 발주됩니다. 영덕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비 276억 원을 확보해 설계 용역을 10월까지 완료한 뒤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7번 국도 축산면 도곡리에서 축산항을 연결하는 도로는 폭이 좁고 커브 구간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았는데 이번 공사로 교량 한 곳과 터널 한 곳이 건설돼 거리가 단축되고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축산항을 신정동진으로 개발하려는 영덕군의 계획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6월 초순의 평년 기온을 보이면서 외출하기 좋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23도에서 31도 선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는데요. 그래도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챙겨 입을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기온을 되찾겠지만 자외선 지수는 여전히 높겠습니다. 태양의 노출 시에 빠르게 타서 위험해질 수 있는 경고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일사량이 많은 오후 시간에는 선크림을 바르시거나 겉옷을 꼭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4도, 영덕 15도, 포항 18도, 경주 1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3도, 영덕 25도, 포항 26도, 경주 31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독도 16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24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구름 다소 지나겠지만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하늘 표정이 다소 흐리겠는데요. 주말에는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